피해자들이 지금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 이른바 모피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개입이 돼 있고 정말 실세는 누군지 그걸 밝히라고 검찰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오히려 저 야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권력형 비리다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좀 당한 꼴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태현 변호사하고 좀 다르네요. 네. 지금 박지원 변호사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그래 뭐 의도적으로 덮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런가 왜 남부에 있는 합수단 왜 해체시켰대? 그 좋은 걸. 또 그것도 이제 법무부의 그렇잖아요. 책임이다. 일리는 있는 말씀. 제가 그렇죠. 내가 직제 개편할 때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특공대에서도. 이제 사특공대 뭐 계속 번지고 있는 이야기 또 해봅니다. 라인펀드 관련해서 계속 언론사처럼 기사를 쏟아내는 분이에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금 이 경제사범이자 이 금융범죄 사기 아주 큰 규모가 어마어마한 범죄의 피의자인데 어제 또 추가 입장문을 이분이 또 직접 공개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이제 전달하기 앞서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총을 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뭐 말도 좀 바꿔가면서. 네. 근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사기꾼의 말이라 다 못 믿는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섞여 있겠죠. 네, 섞여 있겠죠. 근데 섞여 있겠죠. 근데 이거 횡령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라임과 옵티머스 자기는 몸통이 아니래요. 라임의 쩐주와 몸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언론 계속 다 그렇고 검찰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반성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저것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언론하고 정치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하나 나올 때마다 막 달려들거든요. 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뭐 뉴스거리는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김봉현 씨의 말. 뭐 회장 붙이기도 그래요. 그냥 김봉현 씨라고 합시다. 김봉현 씨의 말. 이종필 씨와 함께 검찰 도움으로 도피 생활했다. 앞서 술접지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다. 청담동 룸사롱에서 1,000만 원 술접된 건 사실이다. 여당 인사들은 라인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6개월여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5천만 원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뭐 영장 기각 청탁이 이루어졌다. 평가를 하면 이 이제 수원지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예전 거는 다 나왔던 얘기니까 수원지검장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수원지검장 윤대진 지금 연수부원장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가지고. 네, 예전에 윤석열 총장 우리 그 인사청문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대윤소윤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네, 저도 그때 아마 잭디 진행한 정치적 얘기를 했는데 기억납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가장 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위크 포인트라고 하면 처가 문제라고 하면 장모로 알려져 있는 윤대진 검사장의 문제는 친형 문제예요. 전 용산세 문제 윤땡진 씨입니다. 2010년 때부터 얘기 계속 나왔다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형을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형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인한테 전인이 5천만 원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수원역의 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원지검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거든요. 덮어주더라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장은 그런 사실 없다. 청탁 사실 없다. 이런 얘기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수원지검 올린 거였어요.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보완 수사 지시가 2번 내렸을 뿐이다. 네? 이거 좀 보완하세요. 근데 이게 수원 여객 횡령 사건이 워낙 규모도 크고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니까 보완 수사 내려오는 거 이건 뭐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2번 보완 수사 내려오고 자기들 2번 보완해서 3번째 검찰에서 영장 범죄 청구서 발부됐다 이거거든요.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 저는. 경찰 말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 더 마저 듣고 들어볼게요. 술 접대한 거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누가 받은 검사가 술 접대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단정적으로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맞다고 하면 그거 옷 벗겨야죠 당연히. 그리고 저 윤곽근 변호사 이름도 나왔으니까 한테 2억 2천만 원 준 거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윤곽근 변호사 얘기는 받았다. 근데 자물쇠로 받아서 세금 계산서도 다 끊었다. 로비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돈은 간 건 맞으니까 그 용도가 뭐로 한지는 수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의 말이 일부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전부 다 거짓이다 얘기는 하잖아요. 하나 이상한 거. 말을 너무 많이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기정 전 수석관 같은 경우에요. 9월 21일 날 편지 썼습니다. 그때 뭐라고 썼어요? 이거 뭐
9월 21일 날 편지 쓸 때 나중에 공개됐잖아요. 편지 내용 보면 이거 검찰하고 야당 쪽 변호사가 와가지고 강기정 수석만 잡아주면 총장한테 힘이 실리고 그럼 너는 보석 어쩌고 저쩌고 충격적인 발언들이. 그 9월 20일 날 편지 쓸 때는 그게 공작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0월 8일인가에 법정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되죠. 9월 20일 쓸 때는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10월 초에 법정 가서는 5천만 원 전달하라고 그랬으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그 편지를 공개해요. 지금 2차 편지에는 강기수 수석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 그 법정에서는 말한 그런 취지가 아니란 말을 바꿉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9월 21일 날 편지 갔을 때가 진심이라고 하면 10월 초에 법정에 진술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 사기꾼이잖아요. 돈도 많고 본인 예전에 문자 메시지 공개한 거 보면 공개된 거 보면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금감원 민정철 다 자기 사람이라잖아요. 네, 그게 네. 뭐냐 로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로비를 할 때 여야 다 해요. 보험이 있으니까. 근데 2020년 5월 달이면은요. 윤석열 총장도 거의 바보 돼 있는 상태고 야당은 총선 때 괴멸하고 윤곽근 변호사 총선 떨어지고 황교안 대표 거의 정기원투 수준인데 그 상황에서 야당이나 윤석열 총장이랑 손잡고 지금 여당을 공격하는 공작을 한다? 오히려 작년에 조국 사태 막 터졌을 때라고 하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2020년 5월에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자 박준배 길고 반박할 게 없지. 너무 많으니까 너무 길어서 뭐 10개를 다 얘기해. 김봉현 전 회장이 거짓말을 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범행을 몇 개씩 더 자백을 뇌물 공여라든지 자백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횡령 가지고도 중형이 예상되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익히 우리가 봤던 수사 방식이에요. 특수부 수사 방식 중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엄청난 검사실에 출정을 합니다. 김봉현도 66차례 출정을 했다 그러죠. 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출정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니까. 초밥도 가끔 사주고 검사들이. 초밥.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풀리 박인 같은 거예요. 양형을 너 협조해주면 좀 좋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보석 조건을 했다고 그 서신에 뭐 문건에 적은 거고. 네. 그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게 이게 처음이었으면 정말 놀랄 일이지만 이전에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한명수 전 총리 사건 때 집체교육 시킨 검사라든지 네. 좀 이철 그 이동재 사건이라든지 이거 우리 말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났을 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검사는 접대받았고 받아 먹으면서 정치인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정치행위를 하려고 했던 게 좀 100일에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와중에 검찰총장은 자기 검사니까 수사 안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거예요. 수사 안 하라고 그랬어요 총장이? 하여튼 법무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판단. 법무부 판단에 따르면 검찰이 법무부는 위적거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중상모략을 했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번이 마지막 백미 같아요. 검찰 개혁을 하는데 많이 걸림돌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김봉현의 말이 100% 진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감하고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확하게 많이 인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이 현재 상황을. 저도 얘기해도 자 돼요? 김준우 변호사 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우리 김준우 변호사. 김봉현 회장 입장에서 내재적인 입장은 그거 같아요. 나보다 더 해먹은 그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라임의 그 부동산 시행사 하는 부회장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한 2천억 해먹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해외로 갔는데 나 핵심 쩐주 아니다. 왜 나 갖고 그래? 그래서 나 쏜다. 억울하다 이거죠. 나 네. 여태까지 보험 들고 나 헛짓거리 한 거 있는데 다 터트렸으니 건드리지 마라. 아니면 더 센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라.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임 수사 제대로 된 게 막 어느 정치 권력자가 나올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 가해자를 제대로 잡고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구조적인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이런 거랑 상관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 윤갑근 전 고검장이 2억 2천 받았다. 그럼 그게 뭐 유죄가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몇 개 혐의가 빠지거나 속도 조절이 좀 되거나 그 정도의 어떤 노티스를 주는 정도의 역할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주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접대를 했던 일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보험 들어낸다는 게. 그럼 이 사람이 여기만 뿌리진 않았을 거고 정치권에도 좀 뿌렸을 거고 금융위 금감원 이쪽에 금융계 관료들한테도 뿌렸을 거라는 그럼 직접적으로 거죠. 이제 네. 관계가 얽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메커니즘, 그 커넥션, 그 오래된 적폐 이거를 그러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사회가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게 선행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빨리 뭐 나갔죠. 조금 뭐 누가 뭘 했고 게이트로. 예, 조금 이상하게 간다는 게 한쪽은 게이트라 그러고 한쪽은 너무 또 뭐 이렇게 막 이걸 막 윤석열 총장이 막 엄청 덮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확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핵심적인 사람은 해외 빠져나갔는데 수사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조금씩 다 흠결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게 누가 누가 돈 받았다 그것 어느 당에 더 많고 핵심은 뭐 아닌 것 검찰에 누가 같습니다. 사실은 이 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 이게 반복되고 있는지 라임 옵티머스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시간도 좀 필요한 것 또 같아요. 양비론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모두 깡이다 이것도. 아니, 근본적 비판이라고. 그거는 하죠. 맞아. 그거는 당연히 제가 계속 선결 과제는 이런 어떤 금융 사기 사건이 두 개만 있을까? 전 더 있을 것 같다는 불안이 워낙 커서 지금 이렇게 듭니다. 드러났지.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 이른바 모피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개입이 돼 있고 정말 실세는 누군지 그걸 밝히라고 검찰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오히려 저 야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권력형 비리다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좀 당한 그래요. 꼴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태현 변호사하고 좀 다르네요. 네. 지금 박지원 변호사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전 그래 봅니다. 뭐 의도적으로 왜 안 덮었다.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런가 왜 남부에 있는 합수단 왜 해체시켰대? 그 좋은 걸. 에? 또 그것도 이제 법무부의 그렇잖아요. 책임이다. 그건 일리는 있는 말씀. 제가 그쵸. 내가 직제 개편할 때 제일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여러 번 문제가 얘기했어요. 이걸 왜 특검대에서도. 해체해?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이 서민을 위한 거라며. 재벌 정치인 게이트 수사하니까 서민들을 위한 형사부 강화라며. 증권범죄가 제일 서민들이 피해자야. 이걸 왜 해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라임 때도 이거 옵티머스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할 때 윤 총장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법무부한테. 이 라임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체하냐고. 해체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분도 아니, 상당히 법무부 안 비판받을 만한 끝났다니까, 것 같은데. 자 들어봅시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인력 충원도 추미애 장관이 일부만 받으려고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네. 수사하고 있었던 당시에 차장하고 부장검사 인사 때 이거 라임 끝날 때까지만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수사가 또 바뀌면 안 되잖아. 전출하지 말아주세요. 딴 데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가 안 됐대.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뭐 66회 별건 조사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별건 조사의 한계가 어디까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검찰의 별건 수사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별건 수사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죠. 그거부터 문제 삼고 그때부터 감찰해서 다시 하세요. 예? 이것만 그러지 말고. 그리고 별건 얘기하는 게이트가 별건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사기나 횡령 범죄가 발생되면 네.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출구를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너 500억 횡령했냐? 어디다 썼는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수원역에 횡령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볼 수밖에 없어요. 김봉현 건은. 근데 2월 달에 이 정치인 로비, 여권 정치인 로비 이거 검찰이 먼저 야 너 불어가 아니라 오늘 보도도 있었지만 어제 김봉현이 지인한테 야 이거 언론사에 뿌려. 그래서 6명 명단 언론사에 뿌렸다는 거잖아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니셜로 보도 나갔어요. 우리들 그래서 그 당시에부터 강기정 수석하고 뭐 몇 명 이름들 돌았잖아요. 진술이 나왔어. 그러면 수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 거기다가 횡령 출구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사를 했다? 그럼 조사하지 말아요 그럼? 그건 별건 수사예요 그게? 자, 박준변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거는 다들 공감하고 있잖아요.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 와중에 불법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게 뭐 금융위의 공무원일 수도 있고 기재부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펀드에서 운용하면서 그런 것들 행동을 했던 대표나 뭐 부대표나 이런 사람들 처벌받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먼저 뛰어넘으려 했던 게 저는 검찰 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무혐의 됨으로써 모든 게 꼬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의문이에요. 검사들이 남부에 뭐 많이 배치되면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질까? 그래 배치해놨는데 여권을 잡아가지고 검찰 조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용했다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김봉현의 얘기에 따르면. 김봉현 저기요 윤곽근 변호사 얘기하는데요. 윤곽근 변호사 계좌 다 깠어요. 돈 준 사람 그 김준호 회장 메트로폴리탄 거기도 계좌 다 받았습니다. 네. 통신영상 다 봤어요. 남은 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소환만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건 김준용 씨가 밖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근데 하나만 궁금한 게 남부에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6명,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 거 야당 정치는 깠잖아요. 계좌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6명 명단에는 강기정 총수 몇 분, 소환은 당연히 안 쓸 거고 계좌 받습니까? 통신 계좌 봤어요? 봤어요? 나 그거 남부에서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GPS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야당 관련 수사는 대충 하고 여당 것만 해요. 여당 관련자인데 아직 저 통신 내역이랑 금융도 계좌도 안 봤는데 야당 정치 다 봤는데 오히려 좀 반대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끝날 때는 이 지금 이제 계속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의 방점을 찍자면 제대로 하려면 오늘 선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플레이어를 제대로 놔둬야 되는데 다 여기 보내놓고 저기 보내놓고 빼고 이런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김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 H가 그날 얘기하자마자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로 받아가지고 한동훈 검사를 이 수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말이 됩니까? 감각 있네. 안철수 대표하고 통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 방송을 이거 들을 듣고 수도 있고 계신가? 한데 저는 그때 하도 말 어처구니 없어서 대꾸도 안 했었는데 왜요? 네. 똑같은 그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 캐도 그 변호사 그 특수 검사 그 변호사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모든 걸 다 맡겨요. 암만 잘한다 저는 하더라도. 그냥 다른 건데 아까 했지만 옵티머스 원래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무혐의 한번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라인의 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무부랑 대검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타 내타 하지 말고 저희가 잘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그때는 뭐 한동훈 있고 없고 차이가 지금 그때 수사가 되고 안 되고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냥 전형적인 어법 아니냐. 별로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다.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능력으로 치면은 제일 잘했다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자, 이 얘기 어떻습니까? 네. 특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네, 저는 이게 특검이 맞다. 공수처에서 하면 되잖아. 잠깐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수처 언제 그거 출범해가지고 그리고 공수처는 그 여쭤보고 잠깐만요. 싶었어요. 공수처는 관할이 검사 비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사람 얘기했던 이 모피아라 안 돼. 안돼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말하고 안 돼. 청와대 행정관 한 명 껴있는데 네. 급수가 안 맞아요. 안 맞고 이 라임 술 공직자가 안 됐죠. 근데 라임 술 얻어먹었다는 의혹이 세 사람 이거 하고 끝이에요. 그거 하려고 공수처에 맡기자고. 공수처 언제 출범하는데? 이것도 그리고 본질이 금융범죄라고 고소하는. 그리고 이거는요 보세요. 누가 수사해도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한다. 그럼 수사 결과도 여당에서 뒷말할 거예요. 그죠? 법무부 장관이랑 지금 법무장관 이성윤 지검장이 한다. 야당에서 네. 뒷말할 거예요. 네. 그 이거는 양쪽 다 그래도 좀 수긍할 수 있게 특검하는 게 맞고 여당이 자신 있다며요. 6명 아니라며. 야당만 문제라며. 검사 셋이랑 윤곽근 변호사 문제고 6명 아니라며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자신 있는데 뭐가 두려워? 자, 박준 저는 변호사 특검을 이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도 안 되게 하고 시간 공수처 하자니까 끌고 뭐 이상하게 같이? 법 다 만들고 공수처가 아닌 공수처를 만들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조영원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수처가 아니에요. 그냥 다 빼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기관을 아니 뭐하러 그 정도는 만듭니까? 야당에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이 질문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물타기 처음부터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공약의 그 1호가 공수처 반대였어요. 네. 끝까지 반대하고 있었고 네. 7월 15일 출범해야 될 게 지금 아직까지 위법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특검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시간 끌고 하는 그런 그럼 생각이 좀 질문. 듭니다. 네. 그러면 원래 공수처법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면 특검 받을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뭐 원내대표입니까? 안 받을 거잖아요. 또 어차피 나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네. 종합금융인가 저기 중앙종합금융 김석기 씨라고 왜 네. 모 연극 배우 남편이고 17년 동안 외국 도피하다가 몇 년 전에 들어와서 네, 기억납니다. 이상하게 낮은 영향을 받고 끝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메트로폴리탄 이 부부회장 나갔다가 10몇 년 있다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특검을 계속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특검도 출범하는데 시간이 더 드니까 그럼 근데 더 많은 공정도 인원을 빠르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는 거 비교하면 더 아니냐는 빠르다는 거죠. 거죠. 남부에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여기는 게 특검도 하지 말고 공수처도 아니고 남부의 더 인원을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안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건요. 예전에 박근혜 특검 때도 그랬는데 특검 출범하는 동안 까지 계속 수사하고. 진행돼요. 그리고 그걸 네네. 유관해서 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공백은 야, 없어. 정신이 없네. 자, 10초 남았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4부로 돌아옵니다. 자, 한 수 좀 돌립시다.